슈슈토끼 무대. 변신. 그레고르 잠자는 어느 날 아침 불안한 꿈에서 깨어났을 때 자신이 잠자리 속에서 한 마리 흉측한 해충으로 변해 있음을 발견했다. 그는 장갑차처럼 딱딱한 등을 대고 벌렁 누워 있었는데 고개를 약간 들자 활 모양의 각질로 나뉘어진 불룩한 갈색배가 보였고 그 위에는 이불이 금방 미끄러져 떨어질 듯 간신히 덮여 있었다. 다른 부분에 비해 형편없이 가느다란 여러 개의 다리가 눈앞에서 맥없이 허우적거렸다. 어찌된 셈일까? 하고 그는 생각했다. 꿈은 아니었다. 그의 방, 지나치게 비좁다 싶기는 해도 제대로 된 사람 사는 방이 낯익은 내벽에 둘러싸여 조용히 거기 있었다. 포장이 끌러진 옷감 겸비온이 펼쳐져 있는 책상 위에는 잠자는 외판 사원이었다. 그가 얼마 전에 어떤 화보 잡지에서 오려내 예쁜 도금 액자에 넣어둔 사진이 걸려 있었다. 털모자에 털목도리를 두르고 꼿꼿이 앉아 팔꿈치까지 팔을 온통 감싼 묵직한 털토시를 보는 사람 눈앞에 치켜들고 있는 한 여자 그림이었다. 그 다음 그레고르의 시선은 창문을 향했는데 흐린 날씨가 빗방울이 함석 지붕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를 아주 우울하게 만들었다. 한숨 더 자서 이 어처구니 없는 모든 일들을 잊어버리면 어떨까 하고 생각했으나 도저히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 그는 늘 오른쪽으로 누워 자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었는데 지금 같은 몸으로는 그런 자세를 취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오른쪽으로 몸을 뒤척여 보려고 갖은 뇌를 다 써봤건만 번번이 건들건들 벌렁 자빠진 자세로 되돌아오기 일쑤였다. 그는 100번쯤 그런 시도를 해보았고 버둥거리는 다리들을 보지 않으려고 눈을 감았다가 한쪽 옆구리에서 아직까지 느껴본 적이 없는 약간의 둔중한 통증이 느껴지기 시작하자 그제서야 그만두었다. 그는 생각했다. 나는 어쩌다 이런 고된 직업을 택했단 말인가. 날이면 날마다 여행이라니. 통상의 매장에서 집에서처럼 일하는 것보다 직업상의 긴장이 훨씬 더 큰데다가 여행의 고달픔도 따라 붙는다. 기차를 시간 맞춰 타고 갈아타는 일에 대한 걱정, 불규칙적이고 형편없는 식사, 자꾸 바뀌는 바람에 결코 지속되지도 결코 진실해지지도 못하는 인간관계 등 막이 나와서 다 쓸어가라지. 배 위가 좀 가려워 머리를 좀 더 높이 쳐들려고 침대 앞머리 기둥 가까이로 들어누운 채 천천히 등을 밀었더니 가려운 곳이 보였는데 무엇이라고 판단할 수 없는 조그만 반점들로 온통 뒤덮여 있어 한쪽 다리로 그 자리를 더듬어 보려 했다가는 얼른 그 다리를 다시 움츠렸다. 건드리니 소름이 쭉 끼쳤던 것이다. 그는 다시 먼저의 자리로 미끄러졌다. 이렇게 일찍 일어나니까 그는 생각했다. 사람이 아주 멍청해지지. 사람은 잠을 잘 자야 해. 다른 외판 사원들은 마치 하렘의 여인들처럼 살고 있잖아. 예를 들면 내가 주문받은 것을 기입해 두려고 오전 중에 여관으로 되돌아오면 이 양반들은 그제야 아침을 먹고 앉아있거든. 그런 짓을 내가 우리 사장한테 한번 해보라지. 그 자리에서 바로 쫓겨날걸? 그 편이 내 신상에 오히려 나을는지 어떨는지 누가 알겠어. 부모님 때문에 꾹 참고 있으나 참지 않았더라면 벌써 사표를 냈을 것이고 사장 앞으로 걸어가 내가 생각하고 있는 바를 모조리 말해버렸을 텐데. 그러면 사장은 틀림없이 책상에서 떨어졌을 거야. 책상에 걸터 앉아 위에서 내려다보며
게다가 사장이 귀가 어두워 바짝 다가서야 하는 직원과 일방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별나기도 하다. 그런데 희망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니 내가 언젠가 돈을 모아 부모가 그자에게 진 빚을 갚으면 아직 5, 6년은 더 걸리겠지만 내가 언젠가 돈을 모아 부모가 그자에게 진 빚을 갚으면 아직 5, 6년은 더 걸리겠지만 내가 그 일을 꼭 해내면 그러면 내 인생에 커다란 전기가 마련될 거야. 아무려나 우선은 일어나야겠다. 기차가 5시에 떠나니까. 맙소사, 그는 생각했다. 6시 30분이었다. 그런데 시계바늘은 유유히 앞으로 가 30분을 지나 벌써 45분에 가까워지고 있었다. 자명종이 울리지 않았단 말인가? 시계가 4시에 제대로 맞춰져 있는 것이 침대에서 보이니 울렸음이 분명하다. 그렇다. 그러나 온 가구를 뒤흔드는 이 시계 소리를 듣고도 편안히 잘 수가 있었을까? 편안히 잠들지야 못했으나 아마 그래서 그만큼 더 깊이 잠들었나 보다. 그러나 이제 무엇을 해야 한단 말인가? 다음 기차는 7시에 있으니 그 기차를 타려면 미친 듯이 서둘러야 할 텐데 아직 견본 꾸러미도 꾸리지 못한 데다가 그 자신은 도무지 몸에 개운치 않을 뿐더러 잘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지 않았다. 그리고 기차를 탄다 하더라도 사장의 호된 꾸지람은 면할 수 없었. 꾸지람은 면할 수가 없다. 급사가 5시 기차에서 기다렸다가 내가 그 기차를 놓쳤다는 보고를 벌써 올려버릴 테니 말이다. 그자는 사장의 하수인으로 줏대 없는 하인이었다. 그럼 몸이 아프다고 하면 어떨까? 그러나 그것은 지극히 거북하고 의심을 살 만한 짓이다. 그레고르는 5년 동안 일해오면서 한 번도 아팠던 적이 없기 때문이다. 틀림없이 사장은 의료보험 회사 전속 의사를 데리고 와 게으른 아들을 두었다며 우리 부모를 나무라고 이유라도 제기할라 치면 보험회사 전속 의사를 가리키며 딱 자를 텐데 이유라도 제기할라 치면 보험회사 전속 의사를 가리키며 딱 자를 텐데 그 의사로 말하면 세상에는 오로지 아주 건강하되 일하기를 싫어하는 인간들만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또 이런 경우에 의사가 영 틀렸다고 할 수 있을까? 그레고르는 실제로 잠을 오래 자고 나면 공연히 더 졸리는 그런 느낌을 제외하면 아주 멀쩡했고 심지어 배도 몹시 고팠다. 그가 침대에서 벗어날 결심을 못한 채 이 모든 생각을 황급히 이리저리 해보고 있을 때 마침 자명종이 6시 45분을 울리는데 그의 침대 끝쪽에 있는 출입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그레고르! 하는 소리가 들렸다. 어머니였다. 6시 45분이다. 안 나설 거니? 이 부드러운 목소리. 그레고르는 대답하는 자기의 목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다. 틀림없이 자기의 이전 목소리였는데 바닥에서 붙어있는 듯 찍찍 억누를 길 없는 고통스러운 소리가 섞여들어 그 소리는 말을 그야말로 첫 순간에만 분명하게 나오게 할 뿐 뒤돌림에 가서는 제대로 들었는지 모르게 흐트러뜨렸다. 그레고르는 길게 모든 것을 상세히 설명하고자 했으나 이런 형편이어서 길게 네, 고마워요 어머니. 일어나고 있어요. 라고 말하는 것으로 그쳤다. 출입문이 나무문이어서 그레고르의 목소리가 변한 것을 밖에서는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 같았다. 어머니가 그의 대답에 안심하고 신을 끌며 가버렸으니 말이다. 그러나 잠깐 이야기를 주고받은 다른 식구들이 이미 나섰으려니 했던 그레고르가 아직도 집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미 아버지가 옆문을 약하게 그러나 주먹으로 두드렸다. 그레고르,
그레고르! 아버지가 불렀다. 대체 어떻게 된 거냐? 그리고 잠시 뒤 아버지는 다시 조금 더 낮은 목소리로 재촉했다. 다른 쪽 연문에서는 누이 동생이 조그만 소리로 불평을 했다. 오빠, 어디 아파요? 뭐 필요한 거 있어요? 양쪽을 향해서 그레고르는 다 됐어요 라고 대답했다. 발음을 아주 조심스럽게 하고 단어와 단어 사이에 한참씩 간격을 두어 자기의 목소리에서 귀에 거슬리는 점을 모두 제거해 보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그레고르는 늘 여행을 하다 보니 집에서도 밤에는 문을 모두 꼭꼭 걸어 잠그는 조심성이 몸에 밴 것을 다행으로 여겼을 뿐이었다. 지금까지 감독 슈슈토끼, 출연 무음, 마라탕, 루시, 보은, 초코, 빙빙, 희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비즐. 아. 아무려나 우선은 일어나지. 다시. 그리고 그는 괴짝 위에서 아이고 야 아까 저기서